자, 오늘 되게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시간이 또 별로 없어졌어요. 자, 한반도 정세 중에 29일 새벽 경기도 일대에 재난 문자가 쫙 도착을 합니다. 다 서울 사람들이시죠? 네. 네, 저희는 못 받았는데 새벽에 또 난리가 났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경기도 민방위 통제소에서 북한에서 대남비라 풍선을 날렸다. 그래서 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따가 얘기를 하고요. 전국 전역에서 이 대남비라 풍선이 지금까지 260여 개가 발견이 됐고 안에는 분변, 오물들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 먼저 하자면요. 일단은 사진을 좀 볼까요? 일단. 네, 일단 사진 먼저 보시죠. 이런 것들이 지금 떨어져가지고 빵빵 터지고 안 터지고 이렇게 안착한 밭에 안착한 풍선이 있고요. 무슨 어디죠? 뭐 초등학교 운동장에도 떨어지고 여기 헌재에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까 똥폭탄이라고 한 건데 이게 좀 놀란 게 거창까지 날아갔더라고요. 네. 경남 거창까지 멀리 대남 전단이죠. 대남 저녁에 네 이렇게 날아갔고 네 날아갔습니다. 네, 저는 걱정되는 거 일단 하나는 저게 오물이어서 다행이지 저 안에 든 게 오물이 아니라 폭탄이고 이랬으면은 어쩔 뻔했냐. 저희 합참에서 먼저 발표했던 건 10개 정도였지 않습니까? 근데 네. 총 260개고 경남까지 날아갔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하늘이 그냥 다 뚫린 건데 군과 정부는 도대체 뭐 하고 있었나 싶고요. 이거를 또 뭐 국제법 위반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대북전단을 날릴 때는 표현의 자유라고 방치를 해놓고 이제 날라오는 거는 막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너무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단남불인 것 같아요. 전단 뭐라고요? 전단남불, 내로남불. 전단남불.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서 이번에 전단이 날라오기 전에 탈북자들이 자꾸 대북전단을 날리니까 날리지 마라 몇 차례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무시하고 날리고 사실 윤석열 정권이 이 탈북자들이 전단 살포할 수 있도록 법을 무력화해버린 거 아닙니까? 이제 전단 살포를 금지했던 법을 아예 무력화하고 헌재를 통해서 전단 살포를 적극적으로 부추기고 표현의 자유다, 뭐 민주주의에 굉장히 투사인 것처럼 치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북한에서 그래? 그럼 우리도 전단 날리지. 약간 이렇게 하면서 대남 전단이 날라온 꼴 아니겠습니까? 근데 막상 날라오니까 너무 많이 날라온 거죠. 너무 성능이 좋은 풍선들이 여기저기 날라온 거고 이게 사실은 여기 아까 이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물이랑 쓰레기 였기에 망정이지. 네, 다행이죠. 근데 여기에 무엇이 들었을지 이게 우리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굉장히 불안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면 북한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 풍선에 무엇이 들었을지 모르는 채로 국경지대에 이런 풍선들이 계속 날라왔을 거라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존재 자체로 귀찮고 좀 염려스러운 상황이었을 건지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떨어진 저 구역에 경찰들이 다 폴리스라인 쳐놓고 안에 들어가지 마라, 만지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를 하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대북전단에 코로나 기운을 가래침 있죠. 그거를 넣겠다고 발표를 하고 실제로 넘어갔다고 북한에서는 주장을 해요. 그걸로 인해서 당시 이제 코로나 시기에 북한이 다 봉쇄를 했잖아요, 지역을. 그런데도 코로나가 그 안에서 발생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원인을 대북전단에서 넘어온 지사지로 북한에서 어떤 위험한 세균을 이 풍선에 달아가지고 저렇게 사진 한번 다시 띄워주십시오. 저렇게 거리에다가 빵 터트려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리고 시민들이 혹시나 다가가지고 생명의 위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행정력을 다 발동을 해가지고 저게 뭔지 수사도 하고 저 똥을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짓을 북한은 늘 했었다는 거죠. 이 대북전단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를 했어요. 이 담화가 굉장히 많이 발표가 돼가지고 돌고 있던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들이 늘상 하던 일을 좀 해보았는데 왜 불소나기를 맞은 것처럼 야단을 떠는지 모를 일이다. 우리가 수년 동안 그리도 문제시하며 중단을 요구해왔던 너절한 물건 살포 노름에 저들 자신이 직접 당해보고 나서야 결국 단 하루 만에 백기를 들고 투항한 셈이다.
지금 쓰레기 같은 한국 것들은 우리에 대한 저들의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라고 떠들고 그에 상응한 꽃 같은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는 국제법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뻔뻔스러운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풍선이 날아가는 방향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국제법이 규정되는가? 깨끗한 오물짝들을 주우면서 그것이 얼마나 기분 더럽고 피곤한가를 체험하게 된다면 국경 지역에서의 살포 노름을 놓고 표현의 자유라는 말을 감히 쉽게 입에 올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입장을 발표한다라고 하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에 대한 삐라 살포가 우리 인민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며 한국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서 이를 당장 제지시키는 데는 한계점이 있다. 대한민국 정부의 정중히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대한민국 족속들은 우리 공화국에 인민의 정의로운 표현의 자유를 빼앗을 수 없다. 그동안 우리가 주장했던 바를 그대로 다시 조롱하듯이 입장을 낸 거거든요. 저는 이 입장문을 읽고 너무 할 말이 없더라고요, 진짜. 그동안 우리가 대북전단은 표현의 자유고 북한의 뭐 주민들이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는데 똑같은 입장 바꾸면 딱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떨어졌을 때 우리 입장에서 무슨 알 권리입니까? 그 안에 있는 전단지를 보고 아 북한으로 올라가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북전단이 얼마나 소용없고 굉장히 위험한 불쏘시개였다는 걸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윤석열이 결국에는 북한의 똥폭탄까지 전국 전역에 날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만약에 풍선이 아니었다면 이게 만약에 로켓이나 미사일이었다면 우리가 이거를 일일이 다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건가? 무서워서 지금 격추도 못 시킨 거예요. 이상한 괴물체가 날라오는데. 아, 지금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다. 사실은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풍선 안에 무엇이 실렸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말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당할 뻔한 윤석열 정권이 조장한 이 남북 대결의 결말을 지금 보게 된 거 아닙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내몰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평화와 이 국면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모색을 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윤석열 정권을 좀 하루빨리 탄핵을 시키고 이제 협상을 통해서 평화와 통일의 길을 좀 모색해가는 국민들이 그 길을 열어나가는 그런 좀 국면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오히려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고 이 대북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김여정 부부장의 이 논리가 할 말을 잃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심각한 상황에 우리가 지금 이르는 것이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느끼고 있는가 이런 거를 경고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런 이 입장만을 보면은 이게 이제 가볍고 뭐 이렇게 장난치는 거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북한에서 꾸준히 주장했던 거는 대북전단 살포하면 격추시키고 이건 전쟁 도발로 간주하겠다라고 입장을 발표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번에 박상학이 대북전단을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 그럼 너네도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이제 대남전단이 날라온 건데 이게 남북 간의 관계에서 굉장히 긴장 상태를 만드는 격화시키는 일이라는 거죠. 네. 얼마 전에 북한이 이제 정찰 위성 2호기를 발사했다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발사를 하니까 한국군이 나서가지고 갑자기 이제 군사적인 이제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투기 20대를 출격시켜서 비행훈련과 타격훈련을 진행을 했다고 해요. 이것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면만 보더라도 지금 풍선만 날라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위험천만한 군사훈련이 자행되고 그에 대한 북한의 또 반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점 한반도가 전쟁 위기로 치달아가고 있다. 윤석열이 실정에 빠지면 빠질수록 내부적으로 윤석열의 이 헛짓거리와 함께 외적으로는 계속 전쟁을 부추기는 이런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북에서는 이제 대남 풍선을 더 날린다 그랬어요. 지금 네. 계속 대응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윤석열을 끌어내지 않으면 똥폭탄을 막을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우리 김일호도 한마디 하시죠. 네. 똥폭탄 관련해서. 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전단을 보내는데 왜 저기서는 똥을 보내냐. 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그런 있어요? 주장 자체도 약간 좀 나쁘끄럽긴 한데 네.
그 박상학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낸 게 막 윤석열 사진 넣어서 보내고 이랬다고 합니다. 아니. 받는 사람 입장에선 똥이 나을지도 몰라요. 아니 근데 전단이 트로트를 보내고 막 했다 그랬나? 네, 굉장히 뭐 옛날에 야동도 넣어서 보내고. 네, 외설적인 그런 성적인 모욕이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 막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쓰레기를 날렸어요. 왜 날리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거는 우리 체제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박사장이 체제 우월을 주장하려고 보내는 대북 삐라의 포르노랑 그 트로트랑 윤석열 사진이랑 윤석열 사진 넣는 거는 대한민국의 수치 아닙니까? 네 모욕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모욕죄로 아주 고발하고 싶습니다. 아니 아, 네. 어떤 분께서 이렇게 평하셨네요. 이 대남 전단이 로켓 배송이었으면 어쩔 뻔했냐. 네. 아. 너무 진짜 큰일 날 뻔한 겁니다. 네.